일부 재미있게 보셨나요? 흔히 볼 수 있는 소를 힘차고 강렬하게 그린 이중섭의 그림은 정말 인상적이고 멋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중섭이 계속해서 이렇게 멋진 소그림만 그린 것은 아닙니다. 오른쪽 두 그림은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그린 그림인데요. 어둡고 힘들어 보이지 않으세요? 그동안 어떤 사연이 있었는지 끝까지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이중섭의 생애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중섭의 생애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이중섭은 1916년 9월 16일 평안남도에서 태어나셨고요. 그의 집안이 할아버지 때부터 굉장히 번성한 지주 가문이셨대요. 금수저였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는 굉장히 활달한 성격의 야심가이셨고요. 반면에 아버지는 좀 병약하셨대요. 우울증도 시달렸고, 그래서 40살이 되기 전에 사망하셨습니다. 이런 정신병력은 아버지로부터 좀 받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머니는 굉장히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나셨고요. 평안도 일대를 주름잡던 실업가의 따님이셨대요. 그러니까 돈이 엄청 많으셨나 봐요. 그래서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20살 때 일본으로도 유학을 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31살에 오산학교에 입학하고 20살 때 일본으로 유학을 가고, 여기서 이제 마사코 사모님을 만나고요. 그 다음에 결혼을 해서 첫 아들이 1946년에 죽습니다. 이게 계기가 돼가지고 이때 또 군동화를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전쟁이 발발을 하는데, 이 전쟁이 굉장히 이중섭 인생에서는 슬픈, 우리 민족한테도 슬펐지만 이중섭 개인한테도 굉장히 슬픈 일이었다. 56년에 이제 슬프게 돌아가십니다. 40살 때 짧은 나이로 돌아가시게 되는 거죠. 소그림은 이제 오산학교 때부터 시작을 했어요. 요거는 이제 일본 유학 가서 그린 그림인데, 소그림은 굉장히 어릴 때부터 시작을 하셨고, 이때 당시 일본이었지만 한국소를 그리셨다고 해요. 그리고 그래서 얼굴들이 이제 일본 소가 아니라 한국 소다라는 걸 볼 수 있고, 이 두 소는 일본의 자유미술가 협회라는 군국주의에 반대하는 예술가 협회가 있었는데, 그 협회에서 한 일본 미술 전시에 출품을 했던 작품들입니다. 그래서 왼쪽은 보면은 이때도 붓터치가 굉장히 강렬한 걸 볼 수가 있고, 성기도 굉장히 좀 도드라지게 그림을 그렸어요. 뭔가 그 남성적인 모습, 자기의 그 내면의 그 뜨거움을 저는 보여주려고 그랬나?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틀릴 수도 있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소는 뼈는 앙상하지만 눈빛만은 동글동글하게 살아있는 굉장히 강렬한 또 소를 그렸습니다. 그리고 일본에서 유학을 할 때 굉장히 인정을 받았었대요. 그리고 이때 이제 유학을 할 때 드디어 운명의 여자 마사코를 만납니다. 마사코는 이중섭보다 4살이 연하였습니다. 이중섭은 키가 178 정도로 굉장히 큰 키였대요. 그리고 운동으로 다져진 날씬한 몸매에 잘생긴 외모와 다재다능한 남성미를 가졌었대요. 그래서 이런 모습에 마사코가 반한 게 아닌가라고 책에는 써 있습니다. 이 마사코와 만나서 1940년에 이제 이중섭이 한국으로 돌아오는데, 그때부터 아까 보셨던 엽서 그림이 시작이 돼요. 그렇게 엽서를 주고받으면서 이제 무려 한 3년 정도 연애를 하다가 43년에 태평양 전쟁이 발발하면서 편지가 끊깁니다. 그리고 45년에 마사코는 그 가족과 함께 시골로 피난을 가요. 하지만 마사코는 이제 이중섭을 너무 보고 싶었던 나머지 가족과 이별을 결심하고 사랑을 찾아 조선으로 갑니다. 아, 로맨틱하죠. 시모노세키에서 임시 연락선을 타고 부산에 도착했는데, 또 마침 그 연락선이 마지막이었대요. 그거 아니었으면 이제 이렇게 결혼도 못 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둘이 만나서 한 달 뒤에 결혼을 하고 원산시에 거주를 하게 됩니다. 이후 이제 결혼하고 신혼 6년 동안 가장 행복했던 이중섭의 인생이 시작이 됩니다. 결혼한 사진인데 한국식으로 했죠. 굉장히 지금 봐도 미인이신 외모인 것 같아요. 이제 마사코 여사와 결혼을 하고 이제 원사에서 신혼을 시작을 하는데, 이때 이제 닭 그림이 시작이 됩니다. 이 닭은 마사코와 이중섭이에요. 이중섭은 굉장히 자기와 관련된 그림들을 그렸어요. 자기 인생, 자기가 느끼는 감정들, 자기 주위의 사람들을 과 연관된 그림들을 그렸거든요. 그래서 투개, 살벌하죠. 닭이 아니라 봉황이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멋있고 강렬한 닭들입니다. 살벌하게 싸우셨나봐요. 한번 싸우면. 그죠? 국립현대미술관 소장품이에요. 그래서 저는 18년도에
덕수궁미술관에서 봤습니다. 그래서 아마 또 나중에 소장품 전시를 하면은 직접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부분은 아까 봤으니까 이 상대적으로 사이가 좋아 보이죠. 색깔도 굉장히 진한 색을 썼다면은 부드러운 색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이런 것만 봐도 이 감정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진짜 이중섭 작가의 그림은 이 작가의 감정이 고스란히 그림에서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행복한 신혼생활 중에 아들이 태어나지만 죽어요. 디프테리아라는 병이라는데 호흡기 병이래요. 그걸로 해서 죽게 되고 이중섭이 이때부터 군동화를 그리는데 왜 그렸냐면은 애가 이렇게 묻히는데 이승을 떠나잖아요. 그 떠나는 길이 외롭지 말라고 이렇게 아이들 그림을 그려서 같이 관에 묻는다고 합니다. 이때부터 이제 이중섭의 군동화 그림이 시작이 돼요. 이번 슬라이드는 마지막 행복의 시기라고 붙였습니다. 왜냐면은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스토리예요. 1950년 6월 25일 날 6.25 전쟁이 발발하고 이중섭은 부산으로 먼저 도망을 갑니다. 부산으로 도망을 가서 있다가 조카가 제주도에 있다는 소식을 듣게 돼요. 그래서 제주도로 피난을 갑니다. 이 피난을 간 곳은 서귀포 서귀리에서 약 1.5평의 방을 얻어요. 이 집이 전부가 아니고 여기서 부엌이 딸린 방이니까 이쪽 한 칸 아니면 이쪽 한 칸 둘 중에 하나인데 아무튼 굉장히 좁은 방을 살게 됩니다. 이게 서귀포 쪽에 그 이중섭 거리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 실제 집이 있대요. 저는 아직 못 가봤는데 아마 가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이렇게 좁은 집에서 살았지만 굉장히 이중섭한테는 행복했던 시기예요. 왜냐면은 이때가 마지막으로 내 가족이 한 곳에서 살았던 시기거든요. 이곳에서 약 10개월에서 11개월 정도 생활을 하고 다시 이제 부산으로 갑니다. 51년 12월에 같은 해 12월에 부산으로 다시 가요. 이때 당시 그렸던 그림이 이제 섭섭이 보이는 풍경이거든요. 이 섭섭이 바로 여기 제가 비 표시해 놓은 거 있잖아요. 비 표시해 놓은 건데 그래서 뭐 요 인근에서 그림을 그리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부산으로 돌아와서 굉장히 생활이 어려웠다고 해요. 그리고 집이 너무 작아서 이중섭은 나와서 생활을 했대요. 너무 경제적으로 힘드니까 밥도 잘 못 먹고 영양 결핍이 생겼을 거잖아요. 그래서 아내가 영양실조로 결핵에 걸리고 뒤늦게 이제 일본 친정집하고 연락이 닿아서 아버지가 돌아갔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마사코가 일본으로 넘어가요. 일본으로 넘어가서 이제 좀 몸도 추스리고 좀 뭔가 자기 생활도 재정비하러 일본을 가는데 이게 이중섭과의 마지막 만남이었습니다. 아무도 이렇게 생각하지 못했겠죠. 그리고 이때 당시 이제 경제적으로 힘들다 보니까 이제 은지화를 많이 그리는데 은지가 뭐냐면은 그냥 쉽게 생각해서 껌종이 옛날 우리 껌종이 있잖아요. 은색으로 된 거. 그거라고 보시면 돼요. 거기다 이제 못으로 그림을 그리시는 거예요. 이제 뭐 캔버스라든지 물감이라든지 살 돈이 없으니까 이런 은지화를 또 많이 그리시게 됩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가족을 두고 한번 이제 만나러 가거든요. 아마 그때 그린 것 같아요. 가족을 한번 보러 가는데 한 1주에서 2주 정도 보는데 보고서 돌아오는 길을 떠올리며 다시 그린 것 같아요. 이 표정들이 보면 굉장히 밝아요. 그쵸? 이중섭도 비록 거꾸로 얼굴이 돼 있지만 이 밝은 표정이고 이 가족들도 다들 웃고 있습니다. 다시 또 볼 날을 생각하면서 그림을 그리신 것 같아요. 이때 이제 피난 시기에 어려웠던 점이 이중섭한테는 첫 번째는 이런 가족과의 이별이었고 두 번째는 경제적인 어려움이었습니다. 이 피난 시기에 통영을 가게 되는데 유광열이라는 사람을 만나게 돼요. 유광열이라는 사람이 이제 동경 유학이랑 원산 시절 이제 신혼생활 때 서로 이제 친하게 지냈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이 통영에서 도립 공예학원이라는 데서 주임으로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중섭을 통영으로 데려갑니다. 근데 이때 많은 이제 걸작들이 탄생을 하는데 이 왼쪽에 있는 흰소 이거는 제 개인적인 거긴 하지만 저는 소가 이중섭의 어느 정도의 자화상 성격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기의 그런 강렬한 모습, 강렬한 내면의 모습이라든지 의지라든지 이런 거를 표현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가족들을 데리고 오겠다는 뭔가 굳은 의지와 신념 같은 게
나타내지 않았나 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이 달과 까마귀도 을씨년스럽죠. 밝은 느낌은 아닌 것 같고, 제가 개인사를 들어서 그런가? 그렇게 밝게만 받아들여지진 않더라고요. 아무튼 요런 그림들을 그리셨습니다. 그래서 이중섭은 그림으로 성공을 해서 가족들을 꼭 데리고 와야겠다, 이런 생각이 굉장히 깊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고서 이제 1955년에 미도파 전시회가 열립니다. 개인전이 열려요. 미도파 백화점 혹시 들어보셨나요? 저도 엄청 어릴 때 얼핏 들어본 것 같아요. 지금의 롯데 영플라자 있잖아요. 거기가 미도파 백화점이었대요. 저도 찾아봤습니다. 어쨌든 거기서 이제 10일간 개인전을 여는데 굉장히 인기가 있었대요. 그 소그림들 생각해 보면은 강렬하잖아요. 그 일제 강점기를 지나고 우리 국민이 봤을 때는 그런 강렬한, 그리고 우리나라 소리잖아요. 뭔가 극복할 수 있겠다라든지 뭔가 그 속에서 희망을 사람들이 봤나 봐요. 많은 공감을 일으키고 실제 작품도 고가에 많이 팔렸대요. 그래서 이중섭은 아, 나 이제 부자 되는구나, 가족 데리고 올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겠지만 실상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돈을 주고 팔잖아요, 제 물건을. 그러면 중요한 게 뭐예요? 돈을 받아야 되잖아요. 돈을 못 받았대요. 돈을 부도난 것처럼 돈을 못 받은 거예요. 그림은 줬는데. 그래서 생각보다 돈을 많이 못 벌어요. 이런 것에서 굉장히 이중섭이 충격을 받고 실망감을 많이 얻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때부터 서서히 멸망의 길로 접어들게 돼요. 그리고 같은 해에 이중섭은 아내를 만나기 위해서 일본행을 시도를 했었대요. 근데 이게 결국에는 실패로 돌아가면서 그때부터 완전히 또 딴 사람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때 했던 말들을 보면은 나는 쓰레기유다, 나는 밥 먹을 자격이 없다, 나는 화가라고 하면서 세상을 속였어, 둘째 단추가 보이면 밥을 먹지 말라는 신호야, 뭐 이런 거식증 증세가 있었다고 하고요. 그리고 대구 전시회를 하게 돼요. 친구들의 도움으로. 이때 가서 사람들이 보고 있으면 내 그림은 가짜예요, 뭐 별거 아니에요, 이러면서 굉장히 냉소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해도 하고 정신병 증상이 있었대요. 이런 거 보면은 떠오르는 사람 없으세요, 혹시? 저는 약간 빈센트 반 고흐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참 빈센트 반 고흐랑 비슷한 성격과 감정 상태가 있지 않았나 라고 상상을 해봤습니다. 뭐 그렇진 않겠죠. 1955년 1월에 미도파 전시를 하고 그 다음에 56년에 젊은 나이로 세상을 떠나는데,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55년 늦여름에 이중섭이 거식증과 자해, 정신병이 너무 심해져가지고 친구들이 대구에 있는 병원에 입원을 시켜요. 그러다가 이제 친척들이 보고 국군 수도병원으로 옮깁니다. 그러면서 치료를 받는데 그래도 좀 호전이 돼요, 증상이. 증상이 호전이 좀 됐다가 다시 또 정신병이 심해져가지고 또 병원으로 입원을 합니다. 그러면서 뭐 링거도 거부하고 먹는 것도 거부하고 이러다가 사인은 간장염이라고 되어 있어요. 네, 병원 기록에는 간장염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간장염 때문에 56년 9월 6일 날 돌아가시게 됩니다. 이 돌아가시기 전에 뭐 병원 벽을 주먹으로 치면서 피범벅이 되도록 치면서 남덕이 미워, 남덕이 미워, 이런 얘기도 하셨대요. 이 남덕이 이제 마사코거든요. 근데 부산에서 헤어지고 나서 굉장히 가족들을 많이 보고 싶어 했는데 아내도 편지가 뜸해지고 자기도 몸이 안 좋아지고 그림은 또 팔렸지만 돈은 못 벌고, 이런 희망과 좌절이 반복되면서 지칠 대로 지쳐간 거죠. 그렇게 되면서 이 정신병이,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정신병으로 인해서 먹는 것도 부실해지고 뭐 술만 먹고 약도 거부하고 이러면서 몸이 약해져서 돌아가신 것 같아요. 돌아가실 때도 임종을 지켜본 사람이 없었고 2, 3일 동안 무연고자로 처리되어 영안실에 누워 있었다고 합니다. 이때 이제 거의 돌아가시기 전에 그림들을 보면은 굉장히 좀 아파요, 다. 새 장에 갇힌 새. 자기를 약간 소처럼 표현을 했었는데 이제 새가 됐어요. 이 새도 결코 밝은 모습이 아니고
녹색의 거무튀튀한 새고, 이 바깥에 있는 새는 뭘까요? 마사코일까요? 모르겠네요. 네, 어쨌든 이런 그림을 그리셨고,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아까 물고기들, 뭐 조개 이런 이렇게 밝게 뛰어놀던 아이들이 손발이 묶여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묶여서 아무데도 갈 수 없다라는 심정으로 그리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앞선 그림들과는 굉장히 분위기가 다르죠. 보고 있으면은 가슴이 좀 먹먹해지는 것 같아요. 피난 시기를 정리를 해보면은 제주도에서 부산으로 와서 생활을 하다가 52년 7월에 아내와 두 아들이 일본으로 떠납니다. 이때 이후로 이제 한 번도 못 만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유광열이라는 사람 덕분에 통영과 진주를 근거지로 생활을 하십니다. 이때 또 많은 그림을 그리셨고, 그 다음에 54년, 55년에는 종로구 누상동과 신촌을 중심으로 생활을 하세요. 거지는 못하네요. 미드파 전시를 그 다음에 열게 되고, 굉장히 이때 희망에 부풀었던 상태겠죠. 그 다음에 이게 실패로 돌아가면서 대구 전시회 이후에 사망을 하게 됩니다. 굉장히 짧은 인생을 사셨어요. 이제 이중섭이 얼마나 가족들을 많이 생각하고 그리워했는지 제가 편지를 좀 가져왔는데, 제 친구한테 이거를 해석을 좀 해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왼쪽부터 좀 읽어드릴게요. 야스나리군, 이제 둘째 아들 태성군의 일본 이름이 야스나리래요. 아빠는 건강히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야스나리 군은 항상 엄마 어깨를 두드려 주나 보네요. 매우 기특합니다. 아빠는 야스나리 군의 따뜻한 마음에 감동받았습니다. 앞으로 한 달 뒤면 아빠가 어쩌고 저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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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내용이에요. 한 달 뒤에 이제 아빠가 뭐 해주겠다 뭐 이런 내용을 쓴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여기 부부가 있죠. 부부가 있고요. 이건 이제 두 아들이 노는 거를 이렇게 그린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이 그림 굉장히 유명한데, 일단 그림을 보면은 이제 앞에 이제 이중섭 작가가 있고요. 이 황금소, 또 황금소예요. 황금소가 이제 사랑하는 아내와 두 아들을 황금마차에 태우고 금이 환영하는 듯한 이런 그림을 그렸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꿈꾸셨던 거죠. 자, 읽어볼게요. 나의 야스카타군, 이제 첫째 아들 태연군의 일본 이름이 야스카타군입니다. 건강한가요? 학교 친구들과 잘 지내나요? 아빠는 건강히 전람회 준비 중입니다. 아빠가 오늘 소 끌 차를 앞에서 끌고 따뜻한 남쪽으로 가는 그림을 그렸습니다. 소 위에 있는 것은 구름입니다. 그럼 건강하렴. 뭐 이런 내용인데, 네. 이렇게 가족들을 데리고 오는 거를 그렸지만 결국엔 다 좌절되고 짧은 삶을 마감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족들한테 또 보낸 편지들인데 여기 읽어볼게요. 잘 안 보일 것 같아서. 3일에 한 번 반드시 편지를 달라고 여러 번 부탁했었는데 왜 소식이 없는 거죠? 매일매일 나는 편지를 기다리고 있어. 불을 떼지 못하니 방 안에 있는 잉크가 얼어서 펜 글씨를 쓸 수가 없어. 춥다 춥다 이런 거래요. 1953년 2월 2일 날 쓴 것 같습니다. 보면 이제 이중섭이 누워있고 누워서 담배를 피우면서 여기 이제 많은 그림들이 걸려 있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측 편지 보면은 자기가 이렇게 술 먹고 막 누워 있는 거, 그리고 가족들이 이렇게 있는 거, 술을 아예 그냥 쏟아 붓고 있네요. 그리고 뭐 이런 물고기, 배 타고 바다를 건너 가족을 보고 싶다라는 걸 이렇게 그린 건가? 라는 생각이 드네요. 편지에 대한 설명은 이렇습니다. 아들 태연에게 보낸 이 편지는 건강과 날씨 등 사사로운 일상의 이야기들인데 곁들여 그린 그림과 작게 써 넣은 설명글에서 가족과 떨어져 홀로 지내는 중섭의 마음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그림과 곁들인 내용은 중섭이 닷새간 감기를 앓은 일, 그림을 더 열심히 그려서 돈을 많이 벌고 선물을 잔뜩 사서 가겠다는 내용입니다. 그쵸, 이렇게 가족을 많이 그렸다는 걸 이 편지를 통해서 또한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중섭에 대한 자료는 여기까지고요. 이 외에도 이중섭이 굉장히 에로티시즘스러운 그림들도 그렸거든요. 그런 것들은 이번에 다루지 않았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소와 군동화가 가장 유명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좀 다뤄봤고, 그리고 짧게나마 이중섭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렸어요. 이중섭의 삶을 어느 정도 우리가 알면은 그림을 볼 때 훨씬 더 감동적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좀 더 관심이 있는 분들은 이 책을 다시 사서 보셔도 되고요. 그리고 뭐 이 외에도 이중섭에 관한 책들은 굉장히 많이 나와 있으니까 한 권쯤 봐서 사서 보시는 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다음에는 뭐 할지 아직 안 정했어요. 어쨌든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 밤탱아, 빨리 같이 하자.